동국대학교 40대 이사장 법산 스님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전임 이사장 자광 스님 이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을 지낸 한국불교의 원로 광우 스님이 입적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의 불교 역할을 담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24일 개봉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이 참석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도시공원 부지를 사들이면서 사찰까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시공원 살리기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 40대 이사장으로 25년간 후학을 양성한 모교 교수 출신 법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자광 스님 이임식을 겸해 열린 취임식에서 법산 스님은 오로지 동국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서원하며 이를 함께하자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법인기가 39대 이사장 자광 스님에게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로, 다시 40대 이사장 법산 스님에게 차례로 옮겨집니다. 새 이사장 법산 스님이 113년 역사의 법인기로 허공을 가르자 강당안은 응원과 기대의 박수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법산 스님은 한평생을 오로지 동국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동국 발전에 매진하겠다며 소중한 인연을 성숙시켜 모두가 동국 발전의 대열에 함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오로지 동국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서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존귀하신 여러분, 이 소중한 인연 잘 성숙시켜 동국 발전의 대열에 열렬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동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며 자광 스님의 이임과 법산 스님의 취임을 함께 기리기 위해 원행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들과 미룬 스님 등 종단 원로들이 대거 종립대학을 찾았습니다. 윤성희 총장과 이사 덕문 스님 등 학교 관계자들의 선상신 BBS 사장 등 불교계 각 기관 대표 등도 빠짐없이 자리를 함께 동국대의 발전이 한국 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염원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립 동국대학교의 이사장 이 취임식에 총무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은 그리 흔치 않은 귀중한 인연이라고 들었습니다. 종단 안정과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전임 이사장 자광 스님은 임기 동안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과 로터스관 기공, 동국의료원 내실화 등을 이뤘고 특히 민주적 방식의 평화로운 총장 선출로 학교 안정을 이끌었습니다. 이 같은 공적으로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 공로패를 받은 자광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을 마지막 회양처로 삼아 지난 3년 후회 없이 일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내 마지막 회양처라고 생각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제가 근무한 기간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 떠나면서 아쉬운 것은 로터스관을 완성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여건이 불비해서 후임 이사장님께 짐을 안겨드리고 간 것도. 이 취임식에 앞서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고불식이 엄수됐습니다. 새 이사장 법산 스님과 전임 이사장 자광 스님 등 학교 관계자들은 지혜와 자비, 정진의 건학 이념을 실천하고 건학 정신 헌창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13년간 정각원장 소임을 맡으며 건학 이념 구현에 앞장서온 법산 스님은 이제 법인 이사장이라는 더 큰 책무 속에서 113년 학교 역사에 새로운 주춧돌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을 지낸 한국불교의 원로 광우 스님이 세수 95세, 법납 81세로 입적했습니다. 광우 스님은 지난 1925년 경북 군위에서 출생해 1939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한 뒤 비구니 최초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어 1966년 서울 삼선동의 정각사를 창건해 일요법회와 어린이법회, 중고생법회 등을 운영하며 도심포교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광우 스님은 한국 최초의 비구니 모임인 우담바라회 창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 뒤 1995년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으로 선출돼 8년간 비구니계를 이끌었습니다. 또 지난 2007년에는 비구니 대종사에 해당하는 비구니 최고 품계 명사법계를 조계종단 사상 최초로 품수했습니다. 불교계에서 비구니계의 산 역사로 불리는 광우 스님은 이 시대 힐링 멘토이자 BBS 불교방송 최초의 비구니 진행자인 정목 스님 등 많은 후학을 배출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금강산 신계사복원 12주년을 기념하는 남북불교도 합동법회에 오는 10월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남북 교류와 관련한 민간 단체들이 한자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등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또 금강산 관광 재시동은 우리 민족의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에 지나치게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광 교류는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관한 범국민 실천 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개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들만 쳐다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설 때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남북 경협에 직접 참여했던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제재가 아닌 재개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이 빨리 재개가 되는 것이 지금 기묘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도 많이 늦었다. 대통령이 평양 가서 선언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돼야 하는데 참 답답하고. 기자회견장에서 남북 민간 교류 활성화와 관련한 종교계의 역할도 주목됐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남북 불교도들이 힘을 모아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한 지 12년째를 맞는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원택 스님은 기자회견에서 12년 전 이뤄진 신계사 남북 공동 복원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신계사 복원은 우리의 불교 문화유산을 복원하기도 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북 교류와 통일 운동의 측면에서는 우리 남북 불교들의 큰 걸음이고 힘찬 실천이기도 하였습니다. 조계종 민추보는 신계사 복원 12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서호 통일부 차관 등 전현직 통일부 장차관들이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와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을 내놓습니다. 조계종의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남북 불교교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7기 민족공동체 불교 지도자 과정을 개강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 강연하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동기와 북한 경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등에 대해 강의를 펼칩니다. 이와 함께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토론회가 진행되며
9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백두산과 북중 접경지역 순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만주 항일운동 현장에서 본 평화와 통일이란 주제로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의 특강도 진행됩니다. 한글 창제에 불교가 주도적 역할을 한 내용을 담은 영화 나란 말싸미가 오는 24일 개봉을 앞두고 극장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시사회 관람을 통해 영화 관계자들을 격려했는데요. 영화 나란 말싸미 개봉은 한글 창제의 숨은 주역 신미대사를 비롯한 당시 불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밝은 표정으로 영화관에 들어섭니다. 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한국영화 나란 말싸미의 명사 시사회장, 교육원장 현흥 스님, 포교원장 지용 스님을 비롯해 종단 부실장급 스님들도 동석했습니다. 원행 스님의 공식적인 영화 관람 일정은 총무원장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의 뒤편에 가려져 있던 한글 창제 조력자 신미대사를 조명한 영화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과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영화 상영에 앞서 원행 스님은 조철현 감독을 비롯한 영화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려운 길을 우리 저 부장님 이분이 스님께서 우리 스태프들 고생했다고 차를 한잔 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조 감독은 시사회장을 직접 찾은 총무원장 스님의 격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제작 과정에서도 불교계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영화에서 처음 있는 종류의 시사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총무원장님이야 종단의 스님들하고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하셨습니다. 영화 나란 말싸미는 훈민정음이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의 사실상 협업으로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동안 세종대왕의 업적은 사극과 영화의 단골 소재로 활용된 반면 신미대사를 비롯한 불교계의 역할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역사가 기록하지 못했던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의 인연, 한글 창제의 원리와 과정 등이 상세하게 다뤄져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영화 나란 말싸미는 한글 창제 과정에서 불교가 기여한 부분은 물론 숭유억불로 표현되는 조선시대 소리 없이 사회를 이끌어온 스님들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해온 도시공원 부지를 사들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도시공원의 일부이자 지역민의 애환을 보듬어온 사찰도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배재수 기자가 도시공원 살리기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내년 7월 1일이면 전국의 19,000여 개 도시공원들은 일몰제를 적용받아 공원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로 여의도의 33배에 달하는 공원 면적이 사라진다며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공청회가 열렸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과장된 여론몰이로 자신들을 헐값에 내쫓으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아니라 저는 편파된 의견을 조작하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의뢰권하는 이 공청회 자체가 일단 무효라고 봅니다.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도시공원 내 사찰들도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덕수공원 인근에 위치한 참나선원. 30년 가까이 지역 내 수행 포교 도량이자 경찰병원 지원과 비행 청소년 교화 등으로 자비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온 사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관할구청으로부터 난데없는 강제 토지 수용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찰 측은 기꺼이 도시공원의 일부가 되어 신도들과 어렵게 일군 사찰을 돈으로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계속 전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보시고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해주셨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고령의 신도들은 사찰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눈물부터 글썽입니다. 저한테는 목숨보다도 더 귀한 절이고요. 그래 서명운동을 하고 다니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참나선언은 천여 명 신도들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와 탄원서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찰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미 공원 숲의 일부분이자 지역 신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찰이 된 참나선언.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탁상행정의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도록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제가자들의 동참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 소임본부는 백중 49제 3제법회가 열린 조계사 대웅전에서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7,752구좌 2,325만 6천 원 후원을 약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사 회장단은 6,249구좌 1,872만 원을, 조계사 자문위원단은 4,209좌 1,260만 원을 각각 후원하겠다는 약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태기 위한 소임본부 소속 신도들의 저금통 보시마라밀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조계사는 백중 입제기도를 봉행한 지난달 28일부터 7제 회양일인 다음 달 15일까지 매주 100만 원력 결집 보시바라밀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언 개정과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가 종언종법 재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위는 종언종법 재개정안을 상시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무스님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는 법원스님과 진각스님, 도림스님, 일화스님, 정운스님, 탄웅스님으로 구성됐습니다. 종언종법 특위 소위는 앞으로 한 달에 2차례 정기 모임을 갖고 종단 승풍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법 제정과 징계 조항을 보완한 승려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위를 이기고자 보양식을 찾는 복날만 되면 해마다 개 식용 논란이 되풀이됩니다. 동물권 보장과 전통 식문화라는 주장이 30년 넘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불교계에서는 생명 존중 사상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현교 기자입니다. 초복이었던 지난 12일 국회 앞에선 정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개 도살 금지를 외치는 동물보호단체와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하는 대한육견협회가 불과 10m를 사이에 두고 집회를 연 겁니다. 개 식용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전통 식문화로 여겨져 왔지만 지난 1980년대 후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싹트면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동물단체는 생명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며 식용 목적의 개도살 금지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 사육인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반려견과 식용견 분리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을 둘러싸고 30년 넘게 반복된 우리 사회 해묵은 갈등을 불교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불살생을 첫 번째 계율로 여기는 불교는 동물 중에서도 특히 개를 가까이 여겨 식용을 금기시해왔습니다. 개는 사람들이 가축으로 기르는 데다가 요즘은 이제 애완동물을 넘어서 반려동물이라고까지 하고 있지요. 생명을 아끼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면 사람과 가까운 그런 동물은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게 또 불교의 입장이죠. 적절하면 특히나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화합의 관점에서 오랜 식문화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부족한 역량을 개고기로 채우던 전통을 인정하되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 서서히 없애나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뭔들 안 먹었겠어요. 그랬던 시절이 아픈 시절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세상에 살면서 굳이 그렇게 인간에 못지않게 친숙한 개라고 하는 동물을 우리가 잡아서 먹을 필요가 있느냐. 결국 양측이 서로 포용하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불교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조사해보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대더 큰 스님들이 종교 수행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지침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개고기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덧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반려동물 문화와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개고기에 대한 찬반 논란 모두를 따뜻하게 포용하면서도 사회 곳곳에 불살생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불교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한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6년 전부터 추진돼 왔지만 한의학계 내부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첩약 급여화와 한의학 분업을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때 의사와 약사 간 의학 분업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한의학계에서도 한약사와 약사 간 의학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정착이 잘 됐습니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25년 전에 93년, 94년 이때쯤에 당시에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학 분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의학 분업을 하겠다고 그 이후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약사법을 개정해서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수년 내에 의학 분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실제로 양방만 분업이 이루어졌고 한방은 아직까지도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의사계의 입장을 보면 환자 개인 맞춤형 한약이기 때문에 분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환자 개인 맞춤형 처방은 양방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양방은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은 한방은 처방과 조제와 그리고 복약 지도가 양방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약사를 만들어서 한방 원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한약사가 조제와 복약 지도를 담당하게 한 것이죠. 그 첩약보험의 건강보험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관련 단체들이 첩약 건강보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최근에 한의사들 내부에서 한의사만 첩약보험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한약사는 배제하겠다. 분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약보험이라는 게 한약을 보험을 적용을 하는 것인데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를 배제하고 보험을 적용하겠다. 그것도 비분업으로 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난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 첩약의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경우에 어떤 점들이 좀 이렇게 이익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첩약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가 있겠죠, 한약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한약을 좀 먹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분들이 지금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께서 더 많이 드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첩약보험이 분업을 통해서 적용을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사가 그 처방전에 따라서 한약을 조제해서 드리는 분업이 적용이 된다면 처방이 공개가 되죠. 지금까지는 한방에서는 처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한의사들 간에 처방이 공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처방이 공개되고 공유가 되면 그것들을 서로 간에 검증을 하게 되고 그 검증을 통해서 조금 더 객관화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처럼 한방도 공개와 검증을 통한 발전이라는 보다 더 차원이 다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그 4차 산업혁명이 화두지 않습니까? 네. 한의학, 한방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시도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약의 효과를 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고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를 통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시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시장도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받은 5,000년의 한의학의 역사를 충분히 검증을 하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가 그것들이 결합이 되면 앞으로 세계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상위권에 대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3.1운동 당시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학림의 학생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앞장서 외쳤는데요. 어제 민족과 함께온 113년 역사의 동국대학교 제40대 이사장으로 법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새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앞으로도 결의 동량을 길러내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9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